안녕하세요. 리플렉션의 피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 사장님이 이제 분쇄차 과정까지 끝나고 그리고 드라잉을 하는 공정까지 가이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코팅을 하기 전에 도장면을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디테일링 토탈 솔루션 루미너스와 함께합니다. 분쇄차만으로 도장면이 모두 깨끗해지면 정말 좋겠지만 아쉽게도 차량을 쓰다 보면은 세차로 지워지지 않는 고착된 오염물이 많이 묻기 마련입니다. 또한 아무리 쉽게 지워질 오염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오염이 된 상태에서 오랫동안 방치를 하게 되면은 이것들이 고착이 되면서 세차로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문제는 이런 오염물들을 계속 고착되게 놔두면은 이 도장면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자, 우선은 광택 효과가 저하됩니다. 오염물들이 고착이 되면서 도장면에 있는 빛이 제대로 반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광도가 상당히 저하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코팅제가 도장면과 결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케미컬인데 이런 고착된 오염물들 때문에 케미컬들이 제대로 도장면에 결합을 하지 못하고 지속력이 저하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표면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발수 효과 역시 제대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적절한 예를 들자면은 방지턱 같은 효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방지턱에 의해서 발수가 제대로 날아가지 않거나 혹은 발수 형태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고 깨지는 증상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러한 종류들의 이유로 인해서 코팅을 하기 전에 도장면을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코팅을 하기 전에 도장면에 있는 결함을 최대한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 결함의 종류와 결함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타르입니다. 타르를 쉽게 설명하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가 녹아서 차량에 튄 자국을 우리는 타르라고 합니다. 타르는 검은색 형태로 되어 있고 보통 점 형태나 혹은 튄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르가 생기는 이유는 보통 아스팔트가 더운 날씨 혹은 추운 날씨에 염화칼슘 등 같은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녹게 됩니다. 이때 아스팔트가 끈적끈적거리게 되는데 이때 타이어에 의해서 튄 자국이 도장면에 묻으면서 끈적끈적하게 붙어있는 게 고착이 됩니다. 문제는 이게 물리적인 세정 방법으로는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또한 이 물리적인 세정 방법을 강제로 지우려고 한다면 오히려 도장면에 스크래치를 낼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흰차 같은 밝은 차들 계열한테는 이게 상당히 눈에 띄는 오염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골칫거리 문제입니다. 자, 타르는 타르 제거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타르 제거제는 보통 스티커 제거제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티커 제거제 제품들로도 타르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타르 제거제를 직접 뿌려주거나 혹은 타월에 적셔서 뿌려줍니다. 중요한 것은 타르를 뿌리자마자 혹은 적시자마자 바로 닦으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케미컬이 묻혀서 자연스럽게 녹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타르 제거제에 의해서 반응을 하면은 타르가 이제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녹은 타올을 가볍게 살살살살 닦아주는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타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오염이 되면 전체적으로 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타르가 고착되기 전에 세차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차 자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타르가 도장면에 고착된 모습을 보기가 힘드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철분입니다. 자, 철분은 프리워시 공정에서 한번 얘기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설명하지 않고 간략하게만 설명하겠습니다. 날아다니는 철가루가 차량 표면에 고착된 그런 증상입니다. 보통은 노란색 혹은 주황색 형태로 점 형태로 박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간혹 검은색으로 박혀 있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철분은 보통 공단 쪽에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공단 쪽에는 철강 공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철강 공장에서 하는 작업이나 공사로 인해서 철가루가 많이 휘날리게 되고 그 철가루들이 공기 중을 타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차들에게 묻어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유독 공단 주변에 있는 차들이 철분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 차들처럼 브레이크 분진이 많은 차들은 휠의 분진에 의한 철분 반응이 엄청 많습니다. 철분 역시 타르와 마찬가지로 자주 세차해주면은 그렇게 많이 생기진 않지만은 아주 미세한 입자이기 때문에 이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철분을 확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도장면을 비닐을 덧대고 만져보는 겁니다. 맨손에 느껴지지 않던 오돌토돌함이 느껴진다면은 그건 100% 철분입니다. 자, 철분 제거제를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철분 제거제입니다. 철분 제거제 사용은 역시 프리워시 공정에서 하는 건데요.
철분 제거제를 뿌려주면은 철분이 보라색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 보라색으로 충분하게 반응을 불려준 다음에 다시 고압수로 헹궈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클레잉이라는 공정입니다. 자, 클레잉은 제가 이 이후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은 이 철분이라는 게 딱 뿌려서 완벽하게 나가면 좋겠지만 어느 정도 심각한 경우에는 철분 제거제만으로는 완벽하게 제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방법을 써야 되고 그게 바로 클레잉이라는 공정입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폴리싱을 할 게 아니라면은 클레잉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클레잉은 물리적인 세정 방법이기 때문에 이 철분을 제거를 한답시고 이 클레이에 쓰이는 클레이 바로 계속 문지르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클레이 바에 붙은 상태로 도장면을 긁게 되기 때문에 폴리싱을 할 게 아니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클레잉까지 하시는 걸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철분 제거제에 선호해서 끝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로 워터 스팟입니다. 워터 스팟은 말 그대로 물이 말라서 생긴 자국을 워터 스팟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세차장이 수돗물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 물이 100% 깨끗한 물은 아닙니다. 수돗물에는 미네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이 마르고 나서 이 미네랄만 남으면서 이 미네랄 자국이 생기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착이 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게 워터 스팟입니다. 또한 워터 스팟은 이 물방울 형태가 원심력에 의해서 오염물이 바깥쪽으로만 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워터 스팟을 제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워터 스팟을 제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자, 페인트 클렌저는 화학적으로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좀 심하지 않은 수준의 워터 스팟이라면 이 페인트 클렌저만으로 충분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재질의 어플리케이터와 같이 활용하여서 페인트 클렌저를 도장면에 문질러 주시면은 이게 화학적인 반응으로 워터 스팟이 지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딱 봐도 심한 수준이 아니다, 혹은 이게 고착된 지 얼마 안 된 수준, 시간이 많이 안 흐른 수준이라면은 페인트 클렌저를 이용해서 1차적으로 먼저 제거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워터 스팟을 지우는 두 번째 방법은 워터 스팟 리무버입니다. 이 방법은 페인트 클렌저로 제거되지 않는 조금 더 고착력이 강한 워터 스팟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워터 스팟 리무버라는 거는 산성 계열의 케미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사용 방법이 까다롭습니다. 화학적 반응 시간을 충분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뿌리고 바로 닦는다고 해서 되는 케미컬은 아닙니다. 워터 스팟 리무버를 워터 스팟에 자국이 있는 곳에 뿌려주고 제품 권장 사양만큼 충분하게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살살살살 깨끗한 타올로 닦아주면 워터 스팟이 제거되는 방식입니다. 산성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워터 스팟 같은 오염물에 반응을 하며 산성 계열의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이 워터 스팟 외에도 석회물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탁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폴리싱입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연마입니다. 워터 스팟이 파고든 깊이만큼 깎아내는 공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초보자 혹은 중급자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방법입니다. 이런 폴리싱에 대한 것은 차후에 따로 가이드 영상을 만들 제작이니 차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보통은 페인트 클렌저로 대부분 지워지기 때문에 페인트 클렌저를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워터 스팟 리무버를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가급적이면 폴리싱은 초보자분들한테는 뭐 추천드리지 않고 가급적이면 페인트 클렌저의 단계에서 끝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네 번째는 묵은 때입니다. 우리가 세차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느 순간 원래 신차 같은 도장면의 색감이 나오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거는 오염물들이 이제 차량 표면에 붙어서 이제 고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오염물들이 광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광도를 살리면서 이 오염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렸던 페인트 클렌저입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오염물을 분해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묵은 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하고, 또한 이런 미세 스크래치 사이에 있는 오염물이 제거되면서 오히려 깨끗한 단면이 드러나면서 스크래치가 감소되는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장면에 있는 오염물을 제거하는 데는 페인트 클렌저만한 아이템은 없습니다. 사용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죠. 페인트 클렌저를 마이크로 파이버 계열의 스펀지에다가 묻혀서 살살살 닦아줍니다. 이때 힘으로 절대 문지르는 게 아닙니다. 가볍게 그냥 문질러만 주는 겁니다. 값 없이 케미컬이 충분하게 고루 펴진 뒤에 타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품마다 화학적 반응 시간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제품 설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페인트 클렌저는 시중에 두 가지 타입의 제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습식형 제품, 그리고 두 번째는 건식형 제품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건식형 제품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염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은 본래 목적이 오염물을 제거하기보다는 유분을 제거하는 용도로 만들어져 있는 케미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탈지력이 상당히 뛰어난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오염물만 지우려면 건식형 페인트 클렌저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로 유분입니다. 자, 유분은 매번 제거해 줄 필요는 없지만은 특정 주기 혹은 조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제거를 해줘야 할 시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공기 중에도 기름때가 많기 때문에 그 기름때로 인해서 도장면에 유분이 쌓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쓰는 왁스들도 다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도장면에 많이 발라주면은 이 유분이 계속 도장면에 쌓이게 됩니다. 이 유분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이 묵은 때와 마찬가지로 왁스를 발랐을 때 도장면과 제대로 결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유리막 코팅제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2년, 3년 간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지만 그 1년, 2년, 3년 가려면은 이 도장면의 유분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분은 어떤 때 제거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깨끗한 본판에 발라야 되는 유리막 코팅제를 시공할 때, 그리고 두 번째는 왁스의 타입을 다른 걸 올릴 때입니다. 차후에 나올 왁스 편에 얘기를 하겠지만 왁스는 실런트라 카나우바라는 계열의 제품으로 나뉩니다. 결합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실런트에서 카나우바 왁스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든가 혹은 반대로 카나우바 왁스에서 실런트로 넘어가는 상황이라면은 레이어링이 목적이 아니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이런 유분을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한 왁스가 최적의 성능을 내려면은 다른 왁스 위에 올리는 것보다는 왁스 하나만 유지를 시키는 게 좋기 때문에 기존의 왁스를 제거하는 용도로도 유분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런 광작을 우리가 탈지라고 하는데요, 시중에는 탈지제라는 유분 제거제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린 습식형 페인트 클렌저로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습식형 페인트 클렌저를 쓰든 탈지제를 쓰든 케미컬을 충분하게 도포를 해주시고 스펀지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가볍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제대로 탈지가 됐다면은 도장면에 물을 뿌렸을 때 친수 현상이 일어나고 이 친수 현상이 도장면에 탁 달라붙어서 물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증상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도장면에 있는 유분이 잘 제거가 된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낙진입니다. 낙진은 도장면에 고착되어서 제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오염물의 형태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앞서 설명한 모든 부분들이 다 낙진이라고 해도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앞서 설명한 오염물들은 화학적 방식으로 전부 다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디테일링에서 낙진은 이러한 화학적 반응으로 제거가 되지 않는 그런 오염물을 보통 낙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거하는 방법도 화학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거의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낙진은 낙진 제거제라는 케미컬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뭐 워터스파 리오 같은 케미컬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이번에는 낙진 제거에서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앞서 설명하다만 클레잉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클레잉은 물리적인 세정 방법입니다. 클레이 바라고 생긴 고무 차흙이 있는데요, 이걸 윤활유와 같이 뿌려주면은 오염물이 이 클레이 바에 의해서 뽑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클레이 바 뽑히는 동시에 클레이 바에 묻어서 계속 긁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미지를 오히려 만드는 그런 공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염물이 화학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았을 때 최고의 방법으로 써보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개인적으로 폴리싱을 하실 게 아니라면은 클레잉 하시는 걸 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다면은, 정말 해볼 만큼 해보고 더 이상 방법이 없다면은 뭐 클레잉을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되겠지만, 클레잉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클레잉은 100% 안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데미지를 최소화하려면은 같이 쓰는 윤활제가 엄청 중요합니다. 보통 클레이에 쓰이는 윤활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물입니다. 쓸 수 있는 윤활제 중에 가장 약한 윤활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접근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카샴푸입니다. 보통 이거는 본세차를 끝난 다음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카샴푸 불과 함께 클레이를 하면은 이 도장면에 있는 윤활력을 이용을 해서 도장면에 최대한 데미지를 적게 남기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클레이 루브나 QD입니다. 이 케미컬들의 특징은 윤활력이 상당히 초점이 잡혀있는 케미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과 같이 클레잉을 하면은 상당히 표면이 미끌미끌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QD보다는 클레이 루브를 저 추천드립니다. 이 두 제품의 단점은 QD는 코팅 성분이 들어있는 거고 클레이 루브는 오직 윤활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는 케미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레잉에 더 안전하다고 고르면은 클레이 루브 쪽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폴리싱을 할 거라면은 도장면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이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이 코팅 성분에 의해서 폴리싱에 아주 미세한 성능 저하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한 제품에 따라서는 스크래치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코팅이 안 되어 있는 쪽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폴리싱을 할 계획이시라면은 QD보다는 클레이 루브를 작업하시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낙진 제거는 폴리싱을 하실 거라면은 뭐 카샴푸를 하든 뭐 물로 하든 조금 더 접근성이 쉬운 쪽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내가 폴리싱을 안 할 거다, 혹은 내가 차의 데미지를 최소화할 거다 하면은 뭐 클레이 루브나 QD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자, 마지막 7번째는 스크래치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스크래치는 우리가 좀 옅은 아주 미세한 스크래치 수준을 말합니다. 어느 정도 좀 파였다든가 좀 눈에 띌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옅은 스크래치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람의 손으로도 충분하게 제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세차용품 중에는 컴파운드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건 말 그대로 연마제입니다. 스크래치 깊이만큼 연마제를 이용해서 도장면을 깎아내서 평탄화 작업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 컴파운드입니다. 컴파운드를 스펀지 위에 묻혀준 다음에 흠집이 난 부분에 고르게 펴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때 연마 작업이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그냥 펴 바르고 닦는다고 해서 지워지는 건 아니고요. 반복적으로 꾸준히 해줘야 됩니다. 없어질 때까지. 스펀지가 거칠거나 컴파운드 연마력이 높을수록 조금 더 유리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잘못된 활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장면에 그런 패드 데미지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으로 컴파운드를 이용해 연마하는 걸 핸드 폴리싱이라고 하는데요. 핸드 폴리싱을 손으로 하려고 했을 때 너무 거친 연마력이라든가 너무 거친 패드를 쓰시면은 작업 후에 오히려 연마 자국이 남아서 그걸 다시 지우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파운드는 너무 거친 것보다는 핸드용 컴파운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핸드 폴리싱으로 모든 스크래치를 다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핸드 폴리싱 분명히 제거할 수 있는 영역은 미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 폴리싱으로 안 되시면 그냥 과감히 포기하시고 차후에 폴리싱을 배우실 일이 있으시면 폴리싱으로 제거를 하시거나 혹은 전문 광택 샵에 이용해서 제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도장면을 정리하는 방법과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차량 전체를 이걸 다 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정이기 때문에 그 차량의 상태에 맞춰 가지고 좀 판넬을 나눈다던가 아니면 공정을 나눠서 작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장면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너무 독한 케미컬을 쓰면 오히려 차량에 데미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케미컬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되고요. 반대로 도장면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한다면 도장면을 좀 쉽게 정리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장면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다면 차표면이 상당히 매끄러워진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매끄러워진 도장을 관리하는 코팅이라는 공정은 이 이후에 있는 가이드 영상들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자, 다음에는 마 사장님이 유리 디테일링에 대해서 한번 가이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여러분의 차가 항상 빛날 수 있도록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